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 외부에서의 다양한 자극들을 감지해 우리 몸에 알려주는 중요 감각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전정 감각을 포함하면 인체의 중요한 육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정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체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각, 평형 감각, 그리고 팔다리의 감각을 통하여 자세 변화를 받아들이는 채성 감각계가 모두 조화롭게 통합되어 작동해야 합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어지러움의 원인은 크게 귀질환, 머리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기타 내과적 또는 정신과적 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변이나 몸이 빙빙 돈다, 참멀미하는 느낌이다.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거나 순간 아찔한 느낌,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 균형을 잡기 힘들고 똑바로 걷기 힘든 느낌, 머리가 띵하거나 머리가 무거운 느낌 등이 환자들이 진료실에서 어지럼증을 묘사하는 표현들입니다.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운이고 환자 자신이나 주위 환경이 빙글빙글 도는 듯하게 느껴지는 일종의 착각입니다. 속이 울렁거리는 오심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실신 또는 전실신의 형태입니다. 순간 앞이 캄캄해지거나 기절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세 번째는 불균형감을 들 수 있습니다. 균형 상실, 비틀거리거나 휘청거림을 뜻하는데 술에 취한 듯한 느낌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비특이적인 어지러움입니다. 이 경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가 않고 머리가 멍하거나 안개가 낀 듯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지러움이 여기에 해당하며 과호흡 증후군, 불안,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서장애가 있는 환자가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지럼증의 원인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어지럼증으로 진료를 받을 때 해당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첫째, 교통사고, 추락 등의 두부 외상 여부. 둘째, 중이염 과거력. 셋째, 결핵 치료를 위해 장기간 약물 복용을 하였는지. 넷째, 고혈압, 저혈압, 빈혈 등의 전신질환을 앓는지. 다섯째, 여성의 경우 월경 시기와 증상이 연관성이 있는지입니다. 외래를 통해 내원하는 어지럼증 환자의 경우에는 귀의 문제로 인해 어지러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이석증,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돌발성 난청, 중이염으로 인한 어지럼, 편두통성 어지러움 등이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아오는 환자의 경우에는 급성 손해, 경색 등의 중추성 원인도 반드시 감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약 55만 명이었던 전정기능장애 환자가 2012년 약 85만 명으로 5년 새 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석증 또한 2008년 19만 8천 명에서 2012년 28만 2천 명으로 1.43배, 8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석증은 귀 속의 난형난이라는 전정기관 안에 있는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작은 모래알 같은 이석들이 떨어져 나와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제자리에 유착되어 있지만 병적으로 떨어져 나와 회전을 감지하는 반고리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석증이 발병되고 이때 환자는 머리를 움직이는 상황에서 심한 회전성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이며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전정신경염은 전정신경의 원인 불명의 염증이 발생하여 돌발적인 심한 어지럼, 오심, 구토 등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난청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수일간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한 증상을 보이며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증상이 호전되면서 기능적인 회복을 보입니다. 메니에르병은 귀 속의 임파에게 순환에 문제가 있어
압력이 커지면서 어지럼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내림프 수종이 발생하면 이충만감, 일시적 난청, 이명 등의 청각 증상과 함께 수십 분에서 수시간 지속되는 어지럼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40대 전후의 여성에서 주로 한쪽 귀에서 발생하지만 다른 연령대에서 생길 수 있으며 양측 귀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이비인후과 질환 중 응급처치가 필요한 질환의 하나로 확실한 원인 없이 수시간 또는 2, 3일 이내에 갑자기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이 경우에 심한 어지러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난청의 회복을 위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며 어지럼의 치료도 병행하게 됩니다. 1 내지 2%의 경우에는 청신경 종양이 발견되기 때문에 MRI를 찍어서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할 때는 일단 환자를 가장 편한 자세로 눕히거나 앉히고 눈을 감은 상태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어지럼증은 환자가 움직일 경우 심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가라앉는 특징이 있는데요. 만약 1, 2분 정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어지럼증이 없어진다면 응급실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환에 따라 치료의 원칙이 다른데 이석증의 경우 이석을 반고리관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정복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원인 반고리관의 위치에 따라 해당하는 정복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대부분의 경우 성공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전정신경염의 경우 급성기에는 어지러움, 구토, 오심에 대한 항현운제, 신경안정제, 진토제, 항히스타민제 등을 투여하며 항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급성기가 끝나면 안정보다는 적극적인 전정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환자에 따른 맞춤형 전정 재활 운동이 최근에 치료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은 염분 섭취를 줄이고 수분 섭취를 늘리는 보조요법과 함께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제는 이뇨제이며 그 외에 혈관 확장제, 스테로이드 등을 복용하기도 하며 고막을 통해 약물을 주입하는 고실 내 약물 주입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돌발성 난청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테로이드 항염증제, 혈액순환 개선제, 혈관 확장제, 항바이러스제, 이뇨제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제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귀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은 모든 치료는 절대 안정을 원칙으로 하며 약물 투여와 함께 청력 검사를 통해서 치료 경과를 관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메니에르병은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입니다. 메니에르병 환자를 추적 관찰을 하다 보면 치료 없이도 어지럼이 소실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일부에서는 2년 뒤에 어지럼이 소실될 가능성을 50% 정도로 보고한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메니에르병이 불치의 병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도 잘못된 상식이지만 그렇다고 기다리면 무조건 치유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메니에르 환자들 중 일부 환자에서는 약물 치료가 필요 없어지는 단계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어지럼증 수술 후 청력이 소실될 수 있나요? 노에 가깝습니다. 어지럼 환자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난치성 이석증 환자, 난치성 메니에르병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를 드물게 하게 되는데 귀 관련 수술들은 빈도는 낮지만 청력이 소실되는 부작용의 가능성을 잠재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더라도 그냥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여겨 넘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증상일 수도 있고
자칫 청력을 잃거나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지럼은 구역 구토, 두통, 난청, 이명 등의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므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유발하게 되며 환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병을 방치하여 병을 키우거나 혹은 잘못된 의학 상식으로 불필요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고생할 수 있어 어지럼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만나 적절한 진단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